이 집에 화장실 총 몇 개인가요? 총 5개가 있습니다. 바로 마주하는 게 2층 거실이에요. 딸들이나 뭐 딸들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곳에서 꽁냥꽁냥하게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이 방을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딸 하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올빌 건축의 대표 유진규입니다. 지금 이 집이 몇 층이고 몇 평 정도 되나요? 보시는 주택은 대지가 18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로는 한 90평 정도 되는 주택입니다. 혹시 이거 건축하는데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런 예쁜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만드는 가운데 같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건축 행위를 하는 데는 사실 한 넉 달이면은 가능한 한 일인데요. 이게 그 사전 단계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허가나 토지를 매입하고 또 이거에 따른 허가를 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편이에요. 보통은 한 1년 정도까지도 소요되는 것도 봤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과의 협의를 통해야 되는 땅을 구입을 하시면은 뭐 2, 3년 또는 그 이상 걸리는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좀 특별한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실까요? 뷰가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가 그렇게 높은 지대는 아닌데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런 탁 트인 뷰가 나오는 곳이라서 사실 입지를 선정할 때 그런 기준으로 삼기도 했었어요. 이 사계절 중에 제일 이 뷰가 너무 예쁠 때는 언제예요? 사계절 각각 매력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겨울을 지날 때 보니 겨울에 눈이 올 때 막 눈꽃이 생기고 이럴 때는 정말 아름답죠, 여기가. 여기 있는 잔디들은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색깔이 네네. 이제 이거는 지난 가을에 심은 거라 네. 아직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이제 푸릇푸릇하게 올라올 겁니다. 저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수영장이에요, 저희. 수영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여름에는? 그럼요. 왜냐면 그렇게 뭐 사실은 막 그런 정말 수영을 할 정도의 수영장 크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 가족이나 뭐 아이들, 저희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물놀이 할 정도에는 충분한 사이즈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가 좀 관리가 좀 용이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 자주 이용을 하느냐 하면, 요즘 이제 여름에는 특히나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뭐 이 집에 있다 보니까 사용이 너무 편리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수영장을 어디 한번 가면은 갔다 오는 그 하루 비용이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비용적인 걱정도 없지만은 또 주변에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눈앞에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안전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저희가 앞마당에는 잔디를 했지만은 저희 집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잔디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보통 집보다는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원주택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해보니 관리가 좀 용이한 게 정말 저희한테 편한 집이겠더라고요. 맞아요. 판서 이용한 돌데크를 깐다든지, 설계를 할 때도 이미 어떤 조경 구역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까지도 기획을 해서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집이 넓다 보니까 동이 막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주거 공간과 또 다른 별도의 공간을 분리를 따로 해주셨나요? 네네, 저희는 여기 5식구가 거주하는 주거동이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서 거기가 저희 사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랑 같이 부부가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이 별동으로 지어져 있는 편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한 4, 5m 거리에 자연스레 두 건물로 나눠지면서 자연스레 중정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출퇴근이 아주 또 편하죠. 네. 출근과 퇴근 예. 얼마나 걸리나요? 2초 컷입니다. 좀 힘들지 않으세요? 집 공간과 사무공간이 붙어 있으면? 힘든 것보다는 사실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한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좀 더 일을 컨트롤하기가 좀 의지가 약해질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공간이 딱 용도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 아까 말씀드린 2초지만 출퇴근의 개념이 생기고 가서는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전원주택 생활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저는
가족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출퇴근에 쓰이는 어떤 에너지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오는 뭐 또 다른 부수적인 일들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집에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어떤 업무를 빨리 마치고 오게 되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끼리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여기도 좀 이웃 사촌 간의 정 이런 게 있나요? 아, 예. 그건 역시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는 뭐 한 채 집들이 또 요즘에는 너무나 또 우수하고 멋있는 집들이 많지만 이렇게 이웃들과의 유대 관계가 이렇게 좋은 데들이 이제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저희 마을만큼 좋은 데가. 그러니까 저희 뭐 어제도 진짜 밤에 잠깐 모여서 그렇게 자리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앞에 나가서 뭐 얼굴 마주치면 반가운 사람들이 많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가 추구하던 이제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더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좀 전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뭐 또 만난 친구들하고도 인사를 잘하고 지금 또 뭐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 놀고 지금 옆집 이모가 옆에 자연스레 와서 앉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웃들 간에 그게 되게 좀 진했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경기도 양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지방 출신이라 양평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양평이라는 지역을 몰랐었는데요. 첫째를 낳고 아내가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좀 답답해 할 때 이렇게 다른 주택 살이를 해보자 하면 찾아서 나서서 우연히 온 데가 양평이었어요. 근데 와보니 보시다시피 뭐 자연 환경들 뭐 이 가까이 있는 또 뭐 두물머리나 이런 곳들에 와보니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서 이곳에서 한번 안착해서 지내보면 어떨까 하게 됐습니다. 도심 생활 완전 좋아하는 사람들 네네. 하는 말이 시골이라고 하면 뭐 쇼핑할 때도 없고 뭐도 없고 인프라가 없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상담 오셔서 고민하는 포인트가 다 대부분 비슷하세요. 그래서 전원 생활하면 일단은 불편하지 않느냐.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거 어떤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뭐 같이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은 가까이에는 뭐 하남 스타필드 이런 곳들도 20분 거리로 가고 뭐 학교 통학은 스쿨버스가 와서 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마트 배달도 되고 편의점도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고요. 뭐 문화 생활에도 불편하다는 건 못 느끼고 서울에서의 제가 이제 서울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강남권까지는 한 40분 뭐 이 정도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그런 불편함은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뷰가 정말 멋있네요. 네, 여기가 뭐 방금 마당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방 안에 들어오면 이 창들이 주는 액자 같은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주는. 그래서 뭐 저는 진짜 여기 같은 식당 안에서도 어떤 때는 여기에 앉았다가 여기 이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너무 뭐 유난 떠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생활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눈 오는 날 이럴 때라든지 그때 제가 원하는 자리 서로를 자리를 어디에 앉을지 뭐 이런 것들로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정도로 뷰가 또 마음에 듭니다. 아주. 지금 사실 집 들어오자마자 주방만 본 거긴 한데 네. 감각이 좀 남다른데요. 혹시 인테리어도 직접 하신 거죠? 이런 가구 셀렉이라던가. 아, 네. 제가 건축의 이제 디자인과 뭐 설계, 시공, 그리고 뭐 실제로 인테리어를 제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서로 가족들이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아이들 방은 아이들의 의견을 더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제가 또 제안을 하고 뭐 저희 집뿐만 아니고 저와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또 재미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모든 것들을 벽에다가 다 넣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가전들이. 네네. 이게 혹시 이 넓은 주택을 관리하는 비결일까요?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깔끔하게 빌트인한 게? 네,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좀 여기에 사는 우리 어떤 클라이언트, 와이프의 어떤 성향이 많이 들어간 데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뭐가 사실 좀 튀어나오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물건이 적을 수가 없어요. 주택 생활을 하면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들도 더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수납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들을 다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구 설계를 할 때 여기에 구비할 어떤 물품들의 사이즈에 따라 다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당연히 뭐 요즘 이런 비트인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침리 후드나 이런 거 상부 후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없애면서 이런 개방감은 또 가시고 좀 더 다른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방이 잘 이런 프레임을 잘 안 넣는데 이런 것도 넣어보고 제가 이제 원래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들을 조금 넣고 이런 상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일지 이렇게 오픈 주방에 사용해 보면 항상 이런 세척을 하거나 식기 같은 것들을 수납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 대면은 좋은데 그런 물품들까지 대면되는 게 싫어서 이제 서로 보이는 게 싫어서 옆에 싱크를 작은 싱크를 해서 씻고 나서 작은 컵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안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집을 디자인할 때는 좀 해외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찾아봤었어요. 해외 사례들도 찾아보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톤을 이제 많이 쓰고 싶었어요. 약간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에 가깝지만 약간 웜톤을 많이 적용하고 싶었고 그거와 어울리는 컬러들 그리고 너무 하나로 쭉 가는 것보다 약간 이런 포인트 되는 상판이나 가구판의 컬러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이제 블랙을 적용을 해서 요거랑 잘 어울리는 콤보들을 적용을 하려고 했고 부분 보이는 이런 어떤 구분되는 소재들 그러니까 텍스처들을 좀 뒀어요. 이런 문들도 이것도 이제 히든 도어지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컬러도 이제 지정을 해서 현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런 월 부분도 약간 독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요소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또 디자이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고 제가 또 시도를 하고 제가 겪어봐야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래서 같은 이제 뭐 컬러여도 이런 데들은 또 다른 어떤 질감이 있는 그런 타일로 써서 좀 나눠보기도 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이제 집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유리 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전 집에는 투명으로 했었어요. 투명을 했었는데 지금 집에는 이런 어떤 브론즈 톤이 들어가도 또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막내의 이제 비밀 공간. 숨을 수 있고 혼자 1층에서 또 이제 그림 그리고 노는 그런 공간이에요. 미취학 아동이 한 명 있습니다. 네네. 막내는 이 방을 많이 사용하나요? 네, 저희가 1층에 내려와 있을 때는 또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요. 1, 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것 좀 불편해하고 또 밑에서 놀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생기면 여기다가 막 넣고 이렇게 닫아버리면 사실은 제가 열지 않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벽이라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저도 건축주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의 로스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다는 게 항상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는 건데 이런 작은 짜투리 공간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강해서 저기는 또 지금 아이한테 딱 그런 용도로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가 디자인해서 넣었고요. 실링팬은 요즘 워낙에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층고를 조금 더 아파트보다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층고도 높인 데다가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좀 화이트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또 고객들하고 이제 응대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컬러 적용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느낌으로 가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여러 컬러를 써보는 걸로 여러 컬러를 쓰되 톤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방에서 약간 서브 공간 또 살짝 보고 가시자면 왜냐면 이게 조금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쟤네들 가짜의 공간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있으실까봐 공개를 하자면 사실 이런 또 서브 공간이 있어요. 이게 뭐 보조 주방까지는 아니고 쉽게 말해 탕비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커피나 뭐 토스트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작은 개수들을 넣어서 커피잔 같은 거는 여기서 아예 다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수납도 되고 또 동선상으로 식탁과 가깝기 때문에 후식으로 뭐 차를 마신다든가 그리고 또 한 공간은 이제 안방 공간이 있어요. 안방 공간을 보시면 항상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안방이 그냥 방 하나의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좀 분리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부부 욕실까지 이제 따로 구분을 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침실은 상당히 컴팩트하게 나왔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잠을 자는 공간이 더 아늑함이 느껴져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톤들이 이어지는 뒤쪽에 이제 대형 박판 타일을 써서 그런 무드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되 약간 그런 텍스처의 변화를 줘봤고요. 눈 뜨면 바로 여기 산이랑 이 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좀 늦잠을 잤죠, 주말이니. 그래서 아주 또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다 수납이고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파우더룸은 조금 그래도 공간을 더 두고 이런 양쪽을 다 수납으로 더 활용을 했고요. 보시면 요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주방 타일과 같은 걸로 이어지는데 요런 게 이제 또 금액이 조금 나가다 보니 그래서 조금의 그 로스도 없게끔 설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쫙쫙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통일감도 좀 주고 서랍에 뭐 드라이기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그런 높이를 다 맞춰서 안쪽에 전기 시설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위에 콘센트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싫어하는 우리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안쪽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부부 욕실인데요. 사실 톤은 이어지는데 이런 타일에서의 변화만 조금씩 줬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집에서 잘 안 쓰는 화장실 간접을 되게 호텔 같아요. 네, 약간 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보통은 샤워 부스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아예 벽을 올려서 공간 분리를 해 봤고요. 이번에 전에 집은 그냥 부스였는데 이렇게 또 해보니까 또 요 맛이 있더라고요. 이 집에 화장실 총 몇 개인가요? 총 5개가 있습니다. 1인당 1화장실이고. 네, 예. 이게 게스트 화장실이거든요. 예. 게스트 화장실은 어차피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용변 보고 손 닦는 공간이라서 조금 다크한 무드로 해봤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제 눈에 많이 보였던 이런 판들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저 해봤습니다. 판이 뭐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강판을 일부러 저렇게 가공을 한 거예요. 동판 같은 거를 가공을 해서 더 이렇게 이 미러, 그러니까 반짝이게 표면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언뜻 보면 약간 물결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저런 것들을 적용했고 이런 것들에서 컬러를 흰색이 아닌 다른 걸 좀 쓰고 싶었어요. 2층으로 한번 계속 가보시죠. 2층으로 가시는데 저희 집 목조 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드로 있는 집인데 그러다 보면은 주로 나무 목재 상판, 계단판이라는 자재를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 안에서 컬러 정도만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고 이제 바닥 타일과 연결되게끔 타일 소재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뭐 저는 좀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마주하는 게 2층 거실이에요. 이제 아주 뭐 작지만 또 저는 이제 딸이 셋이에요. 우리 딸들이나 뭐 딸들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곳에서 꽁냥꽁냥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다 보니 1층과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1층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면
네. 여기는 조금 소녀들의 공간이니까 팬시하게. 그러니까 벽을 너무 깨끗하게 두는 것보다 요소들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디자인해서 포스터도 넣고 그래서 뭐 이런 의미가 조금씩 있는 그런 액자들로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막내가 여기 앉아서 언니들이랑 막 이야기하면 너무 귀여워요. 예. 가까이 있는 이 방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방은 이제 첫째 큰애의 방이어서 좀 공간을 더 줬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큰애는 조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공부에 집중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또 소녀잖아요. 소녀니까 약간 이거는 뭐 우리 흔히 보면 올리브영 그런 매대 같은 느낌을 좀 연출을 했어요. 여기서 얼굴도 고치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계단 아래는 다 이제 수납으로 연결이 되지만 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천장이 낮고 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뭐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책이 좀 우리 너무 필요한 건데 좀 지저분한 느낌이 연출돼서 들어와서는 시선에 안 보이게 안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뭐 환기를 위한 창이 있고 그 앞 공간에 또 드림 컴 트루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액자를 디자인해서 해줬고요. 여기 이렇게 거울 놔둔 게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아, 접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한참 거울을 많이 볼 나이라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전신 거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이제 독립된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파우더하고 이제 세면할 때도 이제 거울을 보고 오롯이 이제 본인이 관리하면서 진짜 예. 독립적으로 네네. 할수 있게. 근데 이 방에도 지금 거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실에 라운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책을 읽고 저기서 뭐 이제 공간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쉴 때는 여기서 뭐 책을 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출해 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자는 곳이 네. 없잖아요. 침실을 따로 다락에다가 연출을 해줬어요. 아직 측면은 마감이 좀 안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침실 공간으로 쓰고 사실은 이 방을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딸 하고 싶다고 근데 사실 뭐 저도 아직까지 이런 방을 가져보지 못했으나 네.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이게 좀 과해요. 저희도 좀 과하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게 일이다 보니 어떤 이런 다양한 레이아웃이나 이런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 거지 저희가 막 뭘 이렇게 저런 건 아니에요. 네. 배치가 좀 예쁘네요. 과감한 제 색깔을 이렇게. 네, 사실은 이거는 의도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사할 때마다 가구를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새롭게 조화를 하면서 뭐 러그 정도만 이렇게 새로 하면서 했더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름의 조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뭐 뒀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왔을 때 서프라이즈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공간을. 나머지 방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어떤 의견들은 있지만 제가 또 마무리를 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가는 길에 뭐 잠깐 이런 수납들은 다 또 곳곳에 있어서 이런 지저분한 이불 수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쪽으로 다 집어넣고요. 방마다 공간마다 창이 있네요. 네네. 왜냐면 환기가 너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환기도 하고 뭐 위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도 다 이제 갖춰놓고 여기는 이제 네 번째 화장실인가요? 네. 둘째, 셋째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어서 욕조를 2인 욕조도 넣어놓고 좀 소녀 취향의 어떤 마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어느 네. 화장실을 가건 이렇게 샤워 젤이라던가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가 보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안쪽에 샴푸 박스를 이제 만들어서, 예. 여기 숨겨놓으셨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중간중 간접들은 계속 이어지고. 둘째 방인데요. 저희 집에서 어떻게 보면 뷰가 좀 가장 가장 좋네요. 좋습니다. 코너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지금 다 가서 저희 애들이랑 옆집 애랑 같이 막 놀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옆집 이모가 또 나와서 같이 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윈도우 시트를 좀 넓게 짜서요. 네. 여기서 뭐 친구들이 오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원래는 제가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곧 확인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런 책장 같은 거를 디자인할 때도 뭐 어느 부분은 가리고 또 오픈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딱딱
픽스해서 넣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도 뭐 계단 아래는 다 수납이고요. 그리고 침실은 위에 있어요. 침실에서도 환기가 가능하도록 항상 창은 준비해 놓고요. 살짝 여기 이런 것도 다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에어컨이나? 네, 에어컨이 이제 천장형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벽걸이형이면 노출이 돼서 또 보기에 불편하니 요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사실은 뭐 요런 것들이 이걸 숨기는 역할도 하지만 요렇게 가로를 지르면서 이 박공 지붕을 또 지탱해주는 그런 구조적인 힘을 또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사실은 저런 이불 정리들이 그래도 오랜 기간 하니까 조금 하는데 그래도 좀 지저분한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저희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막내 이제 방인데, 여기는 이 클라이언트가 상당히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줬어요. 자기 방의 컨셉은 이거다라고 해서 준 게 이 방입니다. 이거 먼저 보시면 와, 위에 뭐예요? 네네. 유니콘 방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컬러들이 유니콘을 연상하는 컬러잖아요. 네. 한번 해주자. 아빠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과하게 했고요. 보통 2층 침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2층 침대가 아니고 벙커형 공간이자 침대를 1층에 뒀어요. 사실은 사용이 이게 더 용이하겠더라고요. 아니, 여기도 타일도 딱 깔아놓으셨네요. 네, 타일도 유니콘 컬러, 유니콘 그 사선의 그 패턴을 연상하면서 이런 민트나 핑크 베이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누웠을 때 약간 아늑함이 있도록 하고, 여기 안에 간접등을 하고, 이런 조명 요소들을 되게 좀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서칭해서 네. 많이 적용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저분한 거는 있죠. 이게 모든 아이들이 이랬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들을 잘 자꾸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주거 공간은 모두 보신 게, 그래서 저희 이렇게 5 식구가 같이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